고성이 있기는 있었어. 근데 싸우는 고성이 아니라 서로 좋은 말 주고받는 고성이었어. 그거 웃으면서 얘기한 거지. 큰 소리 나와서 싸우고 그런 일이 없어. 그 사전에 이제 논의 많이 하자.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거 아니냐. 자, 정치인의 얘기는 다 믿을 게 못 되죠. 전날 분명히 밖에서는 고성이 들려 나왔습니다. 자, 새누리당 전당대회 승부에서 패했던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무성 대표에게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뭐가 또 문제인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까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네. 두 사람이 뭘 놓고 이렇게 고성을 터뜨린 건가요? 네, 두 분 영상 보니까 참 재밌네요. 그날 어제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고성이 문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목소리는 높였는데 싸운 건 아니다. 좋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참 더 흥미롭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싸우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좋은 고성이라는 게 참 궁금한 얘기인데. 크게 웃으면서 목소리를 높여야 이를 고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새누리당의 조직책이죠. 당협위원장 자리가 비어있는 곳이 6곳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이 6곳 모두 100% 여론조사를 거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서청원 최고위원이 아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당무감사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실질적으로 가서 현지 실사 그리고 면접 이런 거 본 건 다 뭐가 되는 거냐. 왜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독단적으로 일처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발을 한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 지금 어떤 정당 내부에서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게 어떤 이념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 계파의 다툼이라는 것밖에는 불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고요. 이 계파 갈등은 바로 1년도 더 남은 2016년 총선 공천권을 가진 어떤 주도권 다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편한 거죠. 왜 이렇게 국민들 그리고 기자들이 집권 여당이 이래서야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각 부처의 어떤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를 올해 한 해 성공할 수 있을까 참 걱정된다.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걱정 다 같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자 흥미로운 포인트를 하나 짚어볼게요. 지난해 12월 19일 날 대선 2주년을 기념해서 대통령이 안가로 친박 의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서청원 최고위원도 있었고 친박으로 분류되는 중진 의원들이 주로 참여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 뒤에 친박들의 공세가 본격화됐어요. 네. 거기서 청와대에서 뭔가 공격해 이런 사인이 있었던 건가요? 그것이 참 궁금한데요. 예. 바로 12월 19일 날 대통령 당선 2주년 축하연 여기에 초청받은 사람은 새누리당 3선 의원의 친박 중진들이었습니다. 7명뿐이었는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제외가 됐습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대통령으로서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이었다. 어떤 정파라든지 계파를 떠난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새누리당 자체적으로도 어떤 하나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 회동 직후부터 바로 뭔가의 지시를 받은 듯이 서청원 최고위원을 정점으로 친박계들이 김무성 대표를 굉장히 거칠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에게 어떤 불편한 언급이 나오진 않았나 이런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친박들은 지금 김무성 대표가 독주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견제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를 지금 갖고 있고 김무성 대표는 모든 걸 민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자, 서청원 최고위원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속마음, 지금 서로를 바라보는 속마음이 있을 텐데 드러내지는 못하고 그 속마음을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호랑이 간에 지금 물이 막 튀기고 있는 그런 영상, 그런 장면. 지금 저희 뉴스탑10 예고 영상에서 자주 보셨던 바로 그 영상인데 자, 이 두 사람의 속마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속마음부터 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네요. 국민과 당원이 뽑은 대표인데 나 너무 흔들지 마라. 이런 거네요. 자, 황순욱 팀장 보기에 지금 친박계가 너무 흔드는 정도로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너무 흔드는 정도까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적당히 흔드는 건가요? 네, 적당히 흔드는. 뭐저 정도는 또 용인이 되는 정도가 아닐까요? 예, 김태현 변호사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는 조금 김무성 대표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요. 예. 지금 국민들 야당의 어떤 개파 싸움에도 진저리가 나 있는데 청와대의 어떤 여당 간의 어떤 불협화음 보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야당의 어떤 개파 싸움은 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청와대 여당 힘을 합쳐가지고 공무원 연금 개혁 돌파해내기도 쉽지 않을 텐데 글쎄요. 자, 일단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키는 게 새누리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양측이 잘 합의를 해서 협의도 하고 또 화합해서 이끌고 가야 된다. 이런 명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서청원 최고위원의 속마음 뭘까요? 자, 우리 당은 집단 지도 체제야. 혼자 다 하려고. 자, 이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게 뭔지 조수인 차장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집단 지도 체제, 그러니까 대표 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최고위원이 함께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명백하게 당원 당규에는 집단 지도 체제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서청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지나치게 혼자 결정을 한다. 예.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들렸던 거죠. 자, 윤상현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죠. 29%의 당심을 29% 얻어갔는데 당선이 됐는데 92%의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 했다. 이런 네. 설명도 했었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김무성 대표의 속마음 뭘까요? 자, 20대까지 하시려는 것 아니고요. 바로 서청원 최고위원을 겨냥한 얘기인데 서청원 최고위원 지금 7순을 넘었기 때문에 19대까지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20대까지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수인 차장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김무성 대표는 이번 비어있는 당협위원장뿐만 아니라 다음 총선 때까지 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다음 총선 때도 100%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친박계는 불편한 기색이죠. 100% 여론조사. 그러니까 어떤 친박,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전혀 먹히지 않는 뭔가의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니냐. 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서청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도 공천이 어떻게 될지, 본인 공천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서청원 최고위원의 속마음 뭘까요? 자, 뭐가 한 방 맞은 듯한 느낌이네요. 내 충성심을 모독하지 마시게. 자,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새누리당 의원들 대부분 있을 텐데 그런 충성심을 모독하지 말라.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자, 김무성 대표의 속마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칼자루는 대표에게 있다. 그걸 꼭 명심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마지막 속마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속마음 뭘까요? 자, 대통령 눈밖에 나봐야 득될 것 없다네. 자, 조수인 차장이 요 마지막 얘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되도록 도와줄 수는 없지만 안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서청원 최고위원은 은근히 지금 김무성 대표에게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지난해 왜 상하이 발언을 했잖아요. 상하이에서 개헌 얘기를 했어서 그래서 대통령도 발칵 아주 뒤집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로 나왔었는데 자, 개헌 문제 어떻게 될지 짧게 한번 전망해 주시죠. 네. 이 상하이에서 김무성 대표와 개헌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거다. 이 발언을 한 뒤에 윤두현 홍보수석이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김무성 대표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도 했는데요. 올해는 집권 3년 차.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는 후반기인 내년으로 넘어가서는 개헌이 논의가 될 수가 없다. 올해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당에서는 분명히 김무성 대표부터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올해가 적기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이 개헌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택할지 또 청와대와 충분히 이 개헌 문제 때문에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개헌은 시기 문제일 텐데 지금 얼마 전에 이완구 원내대표, 청와대 기류를 잘 읽고 있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조금 신중론을 폈습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가 아마 상반기에 큰 탄력을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개헌 논의가 굴러갈지 저희들도 면밀하게 취재를 해보겠습니다.